안녕하세요, 최성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블렌더의 모디파이어에서 이제 레티스라는 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티스라는 건 일종의 이제 조절 변형 격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떤 물체를 변형시킬 때 쓰는 격자 같은 모디파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큐브에다 레티스를 적용한다고 하면은 이 큐브를 선택을 하고 큐브의 속성창에서 모디파이어즈를 탭을 선택을 하면은 애드 모디파이어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보면은 클릭을 해서 보면은 뭐 modify, generate, deform, 뭐 simulate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보면 레틱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선택을 하면은 이 큐브에 레틱스 모디파이어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붉은색으로 경고 표시가 되는 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레틱스 모디파이어 쓰려고 하면은 레틱스 오브젝트가 필요합니다. 애드에 보면은 아마추어 밑에 보면 레틱스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이제 레틱스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면은 이제 레틱스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요. 지금은 이제 큐브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하면은 레틱스가 만들어진 오브젝트가 만들어진 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프리미티브로 제공되고 있는 큐브 메쉬는 XYZ 방향으로 2m이고요. 레틱스는 이제 1m입니다. 블렌더에서는 이제 그리드의 1 유닛이 1m에 이제 대응되게 되어 있죠. 레틱스 오브젝트를 좀 키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쉐이딩 모드를 솔리드로 바꾸면 이제 레틱스 오브젝트가 보이죠. 다시 큐브를 선택을 한 다음에 오브젝트 보면은 스포이드 표시가 있는데요. 이걸로 이제 레틱스 오브젝트 위에 올려놓으면은 오브젝트에 이제 레틱스가 등록이 됩니다. 그럼 이제 레틱스가 이제 붉은색으로 경고 표시가 나던 게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레틱스를 편집을 하게 되면은 레틱스 오브젝트를 편집을 하게 되면은 탭을 눌러서 레틱스의 버텍스들을 움직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레틱스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 큐브가 변형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큐브를 직접 수정하지 않고 이렇게 레틱스로 큐브의 모양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어플라이로 누르면은 이제 레틱스가 적용이 된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레틱스를 지우면 됩니다. 이 어플라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레틱스가 적용된 이 큐브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레틱스가 적용되지 않은 범위에서는 레틱스를 벗어나면은 원래 이제 모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제 재밌는 것은 Y축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원래 큐브 모양으로 바뀌는데 마이너스 Y축으로 움직이면은 이제 원래 큐브 모양으로 바뀌는 변형이 되는 돌아가는데요. 플러스 큐브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틀어져 있게 됩니다. 원래 다시 큐브 모양으로 돌아갈 법한데요. 블렌더에서는 그러지 않고요. 나머지 축으로 이동했을 때는 어, 다른 모양으로 모양이 역전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그렇게 되네요. 어쨌든 이 레티스 오브젝트를 벗어나게 되면은 원래 모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거나 아니면 좀 더 다르게 형태가 이제 뒤틀리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뭐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기도 하고요. 이제 이 큐브를 선택을 하고 이 레티스 오브젝트
이 레티스 오브젝트 밖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모양이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좀 뒤틀리거나 합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뭐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레티스 모디파이어에 보면은 오브젝트 옆에 보면은 버텍스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버텍스 그룹은 이제 해당 오브젝트에서 해당 큐브, 뭐 지금은 큐브죠. 큐브에서 버텍스 그룹을 만들면 이제 그걸 등록할 수가 있는데 지금 버텍스 그룹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 임의로 버텍스를 선택해서 버텍스 그룹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모디파이어 탭으로 다시 넘어가서 이제 버텍스 그룹이 하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버텍스 그룹에서 이전에 만든 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버텍스 그룹으로 설정해 준 것만 이제 모디파이어가 이제 적용이 되고요. 예, 요 위에 있는 면만 이제 버텍스 그룹을 지정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면만 이제 레틱스의 오브젝트의 변화에 맞춰서 이제 모양이 이제 변형이 되게 됩니다. 밑에 있는 면은 아무리 움직여도 따라오지 않죠. 그 상태에서 이제 그룹을 해제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모양이 바뀌는 변형되는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밑에 이제 스트렝스가 있는데 이제 값은 이제 0에서 1까지의 값이고 이렇게 슬라이더를 움직이면은 0이었을 때는 원래 모양으로 돌아갔다가 1이었을 때는 이제 레티스에 의해서 이제 변형된 값으로 이제 변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레티스에도 보면은 그리고 레티스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속성은 레티스 모디파이어에 있는 옵션들은 이제 오브젝트, 버텍스 그룹, 스트렝스가 다 있고요. 레티스 자체에 대한 것들은 이제 레티스 오브젝트에 있습니다. 레티스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 오브젝트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오브젝트 데이터의 아이콘이 이제 레틱스의 경우는 이제 레틱스 격자 같이 이렇게 아이콘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하면은 레틱스에 대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레졸루션, 인터폴레이션, 버텍스 그룹들이 있고요. 이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이제 버텍스 그룹과 메쉬에 있는 속성들인데 버텍스 그룹과 이제 쉐입키 같은 것들도 이제 레틱스 오브젝트 안에 있습니다. 일단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는 레졸루션 UVW가 있는데 각각 이제 XYZ에 대응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값을 늘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격자가 더 세분화가 됩니다. 2배인 한 4만큼 3 이제 V 방향으로 1로 주면은 이렇게 이제 평면이 되고요. 각 방향으로 1로 두면은 점이 되고요. Z 방향으로 2로 주면은 이제 선분이 되고 V 방향으로 2로 주면은 이렇게 플랜이 됩니다. W 방향으로 2를 주면은 이제 그때서야 다시 큐브가 되고요. 각 방향으로 4를 주면은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되죠. 분할이 되죠. 한 번씩 줘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분할이 되죠. 다루기 쉽게 다시 한 4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개수는 여기서부터 1, 2, 3, 4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오브젝트의 레틱스를 이제 움직이면은
더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별 의미가 없는 안 움직이는 것은 큐브 자체의 벌텍스가 8개밖에 없어서 이제 육면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얘를 면을 전부 다 선택하고 W 키를 누른 다음에 서브 디바이드를 해주게 되면은 서브 디바이드를 여러 번 해주겠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레티스에 따라서 이제 면들이 이제 따라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레티스 블렌더즈 레티스 같은 경우에는 레티스만 보면은 안쪽에도 이제 격자가 분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아웃사이드라는 걸 키면은 안쪽에 있는 이제 버텍스는 그대로 있는데 엣지들은 이제 렌더링이 되지 않습니다. 렌더링이 되지 않고 이제 선택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기만 하고요. 버텍스는 보이기만 하고요. 네. 레졸루션을 1로 했다가 다시 바꾸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초기화할 때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로컬 뷰로 다시 레디스만 봤을 때요. 이제 레졸루션 늘리게 되면은 블렌더 레티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안쪽도 이제 디바이드 되는 것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아웃사이드를 활성화를 시켜주면은 밖에 있는 것들만 이제 레티스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렌더링도 안쪽에 있는 이제 격자가 렌더링이 되지 않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졸루션 밑에 있는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보면은 인터폴레이션 UVW가 있고 마찬가지로 레졸루션과 마찬가지로 각 X, Y, Z 축에 대응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비스플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스플라인은 이제 인터폴레이션의 한 종류고요. 여긴 보면 이제 인터폴레이션 타입들이고요. 이제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알려진 두 값 사이의 값들을 이제 추정하는 건데요. 인터폴레이션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은 이제 엑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알려진 뭐 범위의 값 위의 것들을 이제 추정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블렌더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인터폴레이션 방법은 이제 스플라인 인터폴레이션인데 지금 지원하고 있는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리니어, 카디널, 캔멀럼, 이제 비스플라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비스플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레티스 오브젝트를 이렇게 변형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 비스플라인에서 리니어로 바꾸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렇게 메시들이 레틱스로 따라오게 되고요. 카디널로 했을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따라오게 됩니다. 캐멀로 업무를 했을 때는 이렇게 따라오고요. 인터폴레이션에 따라서 이 레티스의 벌텍스를 이제 따라오는 게 좀 틀리게 따라오게 되는데 이걸 좀 더 잘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은 차이점을 좀 잘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레틱스를 초기화를 하고요. 정면에서 이제 오소그래프에서 정면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좀 더 관찰하기가 쉽습니다. 차이점을. 그 상태에서 지금 서브 디바이드로 좀 더 해주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비스플라인으로 해주고요. 차례대로 살펴보면은 일단 리니어의 경우에는 선형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이제 레틱스의 컨트롤 포인트를 이제 컨트롤 포인트에 따라서 이제 메쉬가 이제 따라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선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네, 마치 이제 꺾은 선 그래프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카디널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 부드럽게 따라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비스플라인하고는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스플라인에서는 좀 더 이제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따라오게 되는데 카디널에서는 좀 더 이제 컨트롤 포인트에 이제 붙게 됩니다. 이제 카디널 인터폴레이션 여기서 카디널 스플라인은 비스플라인의 이제 한 종류이고 큐빅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카디널 같은 경우는 이제 허밋 또 이제 에르미트 커브들은 합쳐서 만드는 것도 이제 카디널 스플라인인데요. 이제 카디널 스플라인의 장점은 컨트롤 포인트가 위치한 곳에 이제 커브가 놓이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제 블렌더에서는 이 메쉬를 커브라고 본다고 하면은 이 메쉬의 표면 즉 메쉬를 이제 커브라고 본다고 하면은 이 커브가 만들어진 이 커브가 컨트롤 포인트에 딱 위치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자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컨트롤 포인트가 있는 곳에 이제 커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이게 장점이자 이제 단점일 수 있는데요. 장점인 것은 이제 블렌더에서 보자고 하면은 특히 레티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이제 비스플라인이었을 경우에는 컨트롤 포인트보다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럼 뭐 제가 이제 변형하고 싶은 어떤 모양이 있을 텐데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멀리 왔다 갔다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카디널의 경우에는 좀더 이 레틱스의 벌텍스 이제 컨트롤 포인트에 붙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직접적이겠죠.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카디널에서 이제 단점인 것은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완만하게 어, 휘어지는 완만하게 이제 휘어지는 이제 곡선을 만든다고 했을 때 카디널에서는 이제 직접 커브 컨트롤 포인트와 커브와의 관계가 이제 직접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형태가 되는데 비스플라인에서는 부드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비스플라인에서는 이제 컨트롤 포인트하고 커브 간이 이제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카디널에서는 그게 이제 직접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캔멀롬 같은 경우에는 캔멀롬 이름이 저는 이제 궁금했었는데 이제 이 캔멀롬은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에드윈 캔멀과 라파엘 롬이라는 사람들이 개발한 알고리즘이고요. 개발한 방법이고요.
캐멀롬이었을 경우에는 카디널에서 캐멀롬으로 바꿨을 때 그렇게 큰 차이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카디널과 이제 비스플라인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제 차이점이 크게 느껴지는데, 이제 캐멀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결과적으로 이제 이 인터폴레이션 타입을 바꿨을 때 이제 캐멀롬의 경우에는 카디널과 이제 비스플라인의 한 중간 정도 각각의 장점만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제 카디널은 이제 컨트롤 포인트의 이 커브가 좀 더 메쉬의 표면이 좀 더 컨트롤 포인트에 가깝게 근접하게 되지만 이제 좀 직접적이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게 되고, 캐멀롬에서는 카디널보다는 컨트롤 포인트에 더 근접하진 않지만 좀 더 부드럽게 보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스플라인 같은 경우에는 더 부드럽게 보관이 되지만은 이제 이 컨트롤 포인트부터 좀 더 멀어지게 되고요. 이 비스플라인은 이제 B는 이제 베이시스 기저의 이제 B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드보와 콕스라는 사람들이 이제 개발한 방법이라고 하고요. 이 스플라인의 이제 공유를 조절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라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컨트롤 포인트가 이제 커브에 존재하는 이제 카디널 스플라인 같은 방법이고요. 그걸 이제 인터폴레이팅 스플라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커브 근처에 놓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직접적으로 컨트롤 포인트가 커브에 놓이지 않는 이제 어프로시메이팅 스플라인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트롤 포인트와 이 커브 메쉬의 표면이 좀 거리가 있고요. 이제 그거가 이제 단점이기도 한데 단점일까요? 단점이기도 한데 그게 또 이제 장점이기도 합니다. 일단 멀리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위치가 좀 원하는 곳에 놓여 있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카디널에서는 이제 이쪽을 바꿨는데 좀 더 따라가기 때문에 더 도드라지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비스플라인에서는 약간 좀 올라가게 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비스플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잘못된 위치에 컨트롤 포인터가 위치해도 부드럽게 이제 커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이제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다 베지어들을 이용한 것 같은데, 베지어 커브를 이제 개선한 거기 때문에 이제 베지어하고 비교를 보면은 베지어에서는 컨트롤 포인트 하나가 이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비스플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위치를 바꾸더라도 이제 전체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베지어에서는 이제 컨트롤 포인트를 한 곳에 하나를 이제 잘못 두면은 전체를 이제 수정해야 되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한 것들이 이제 비스플라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비스플라인 종류들에는 이제 뭐 카디널도 있고, 뭐 유니폼 인터폴레이션, 그다음에 논 유니폼 비스플라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얘기를 많이 들어봤던 이제 넙스 같은 경우도 논 유니폼 레이셔널 비스플라인이라고 해서 이런 비스플라인의 변형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블렌더에서 이제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버텍스 그룹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레티스 모디파이어의 버텍스 그룹처럼 레티스 오브젝트 데이터 자체에도 이제 버텍스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자체에다가도 버텍스 그룹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버텍스 그룹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방금 선택한 버텍스들을 등록을 어사인을 시키면은 이런 식의 붉은색으로 버텍스 그룹이 된 부분들, 선택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시각화가 되고요. 그룹을 선택하고 셀렉트를 하면은 등록된 버텍스들이 이제 한 번에 선택이 되죠. 거기에서 이제 여기 인터폴레이션 밑에 있는 버텍스 그룹에서 방금 만들어준 하단에서 버텍스 그룹에서 만들어준 것들을 등록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 레틱스 자체의 버텍스 그룹을 지정할 수가 있고 그 그룹에만 이제 레틱스의 효과를 적용되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하단에 있는 것들은 이제 메시들의 오브젝트들의 각각 오브젝트들에 있는 이제 공통된 이제 속성들이고요. 마찬가지로 블렌드 쉐입을 위한 쉐입 키들을 이제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쉐입 키는 기본적으로 쉐입 키를 하나 만들면은 기존에 이제 베이시스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키1이라고 이제 자동으로 네이밍이 되는데 키1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일반적인 메시하고 같이 이런 식으로 쉐입 키를 주게 되면은 베이시스였을 때는 하단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키1을 주면은 밑에 렐러티브랑 를 활성화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밸류가 있고 랜덤 민 맥스, 미니멈 맥스, 맥시멈 값들이 있고요. 여기에도 또 버텍스 그룹이 있고요. 렐러티브 투 이제 베이시스가 있는데 이 밸류를 조절하게 되면은 렉텍스 자체에 이제 쉐입 키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여기 레인지 민 맥스는 최소값, 최대값입니다. 지금 이제 0에서 1로 됐기 때문에 밸류가 0에서 1 사이의 값들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거는 뭐 1로 주고 이제 민의 최대값은 0.950입니다. 1 이하의 값이고요. 0.5로 주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최소값은 밸류의 최소값은 0.5고 밸류의 최대값 2까지 이제 되죠. 그리고 그것에 이제 멀티플라이가 되는지 이제 이런 식으로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쉐입보다는요. 맥스의 최대값은 네, 맥스의 최대값은 10까지인데요. 맥시멈 값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 그룹 이전에 레틱스가 가지고 레틱스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던 그룹들을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베이시스에 이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근데 렐러티브를 끄게 된다고 하면은 키1을 키2를 만들고요. 그러면은 지금 키1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렐러티브를 끄면은 렐러티브를 끄게 되면은 이제 인터폴레이션이라는 부분이 뜨고요. 여기에도 이제 블렌더에서 계속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인터폴레이션, 스플라인 인터폴레이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위에서 봤던 뭐 리니어, 카디널, 캠멀럼, 비스플라인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제공되고 있죠. 그럼 이제 에발루에이션 타임을 조절하게 되면은 이 키 값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 메쉬가 바뀌는 것들을 또 이 변화하는 순간들을 이 변화되는 차이를 보관을 하는 것들을 뭐 리니어로 할지 킴벌롬으로 할지 또는 이제 비스플라인으로 할지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키 1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evaluation time을 10을 준다고 하고, 그 다음에 키 2에서는 20을 주고, 뭐 20을 주면 줘놓으면요, 그러면은 0이었을 때는 이렇게 됐다가 10이었을 때는 키1이 보여지고, 이제 20이었을 때는 이제 키2가 보여집니다. 이것들은 이제 메쉬에 공통적으로 있는 속성들이고요. 버텍스 그룹과 이제 쉐이키는 이제 메쉬에 공통적으로 있는 속성들이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인터폴레이션들은 기본적으로 블렌더에서 인터폴레이션은 이제 스플라인 인터폴레이션 방법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레틱스를 꼭 써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레틱스를 쓰면 모델링 할 때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모델링 할 때 레틱스가 도움되는 경우는 아마 이런 경우들이겠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실린더 모델링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마른 목골로 이제 바꾼다고 할 때 벌텍스를 일일이 자꾸 움직인다고 하면은 이 실린더에 있는 벌텍스만큼 이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안 맞으면 뭐 다시 조정을 하고 그래야겠죠. 근데 이제 레틱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먼저 실린더 선택하고 레틱스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P 누르고 레틱스 디폼을 해주면은 이제 이 실린더에 레틱스가 등록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레틱스 오브젝트를 이제 편집을 하면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리니어로 이렇게 바꿔준다고 하면은 이게 바로 벌텍스를 일일이 움직이지 않아도 이제 큰 어떤 덩어리들을 이제 쉽게 변형을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여기까지 레틱스 블렌더의 이제 레틱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